태극사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와 지금 우리 국내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전쟁 가능성,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런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지만 균형자, 동북아의 균형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특히 이제 반미 정책, 친미 정책을 벌이고 반미 정책을 하면서도 친중 외교와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균형자 이론이죠. 지금 저번 방송에서는 문재인 정권 몰락의 법리적 근거,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더 정치적인 또 국제 정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폭폭, 미국의 선제 공격은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라고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 정세를 보면 김정은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에 항복을 하고 이렇게 될 것처럼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목적이 김정은의 항복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하다 보면 내부적인 반란이 서로 이제 힘들어지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제재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압박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해상 봉쇄까지 이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북한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자비한 반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의 전쟁 가능성을 매우 증가시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작이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그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호에 우리 5천만 우리 동포가 지금 다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세월호 선장이 조금만 일찍 탈출하라고 이야기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 세월호 선장이 했던 일과 나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5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이 대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그 북한의 핵무기로부터의 피해가 가장 큰 나라로 되는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피해 그 방위 훈련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세월호 선장이 반스바람으로 도망가고 뭐 이러한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50%의 확률이라고 하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와이라든지 호주에서도 이 대피훈련 연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피훈련 연습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월호 선장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세월호에 타서 침몰되고 있는데, 수장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 좌파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 뭐 전쟁은 안 일어난다, 얼빠진 소리 하지 마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데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들도 우리의 동포고, 우리는 단체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또 우리 지금 우리 태극사랑 저 자신부터 그 부정선거 지금 수 54 원고이거든요. 예, 고선 고쳐보면 나옵니다. 부정선거 문제도 있고 그것도 우리 가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쌍중단이라고 하는, 북한은 핵실험 핵도발을 이제 중단하고 남한은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쌍중단이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냐 하면,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말이 됩니다. 북한이 NPT 탈퇴하고 뭐 그럴 때, 예, 김정일이 이제 뭐 NPT 탈퇴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 단계에서 쌍중단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뭐 일리가 있는데, 이제 북한이 뭐 다 해놨는데 쌍중단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공평한 것 같지만은 말장난하는 거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중국은 중공의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와 싸웠던 적국입니다. 그러한 적국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중동에서 발칵 뒤집어졌죠. 완전히 거기를 뒤집어 놨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 카드가 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리멸렬하지를 않아요. 상당히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작은 영토지만 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중동 지역의 그 핵으로서 친미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과거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정권 하에서는 뭐 이스라엘 뺨치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 미국에게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뭐 월남전에서는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 반미 좌파 정권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코리아 패싱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잠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 중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북한의 목표죠. 북한 체제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 목표는 바로 한국을 밑에 두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북한이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북한 체제는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이 했던 모든 보장과 합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연설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에게 이러한 의지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 미국인 특히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잘 모르고 그냥 덩치만 크고 뭐 이렇게 우둔한 사람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 연설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그의 스탠스가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의 스탠스와 많이 공유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이 국제적인 면에서 결국 테러 지원국이 북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단체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9.11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소유하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은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 그렇지 않죠. 북한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적으로 용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저로서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사태의 후를 우리가 예상한다면 거기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절대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전부 세월호에 태워서 이 피난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렇게 믿었던 뭐 전쟁이 없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도 뭐 전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났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적폐청산에만 몰두했던 그러한 무능한 행정부죠. 결국 우리는 그 무능한 행정부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손으로 부정선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전혀 지지도가 없었다면 부정선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지가 있으니까 그걸 뻥튀기 해서라도 부정선거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희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희생 후에 결국
이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미국이 이 전쟁을,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안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을 이제 적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하지는 않겠으나, 만약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반격을 하겠죠. 남한을 향해서. 미국에다가 쐈다가는 그대로 더 끝나고, 남한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함으로써 남한에 있는 미군을 살상하고 미군의 가족들을 살상하고, 이렇게 해서 반전 여론을 일으켜서 그것이 살 길이다 생각해서 아마 전쟁이 시작되면은 무자비한 반격을 남한에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인가요? 그때 추석 때쯤인가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극기 우파 집회를 천안 이남회 집회에서 우리 주말마다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때만 해도 몇 달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방송을 했다가 상당히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우파 집회라도 그 천안 이남에 내려가서 주말에 가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면 아마도 촛불 집회하는 애들도 따라올 것이다. 자기들도 살려고. 그 천안 밑으로 가서 집회하고 있을 거다. 지들도.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주말에 이 천안 이남, 대전이라든지 부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쪽으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내려가면 미군이 작전하기에 좀 좋지 않겠느냐. 여기 이 중부 서울 지역에서 전부 비고 이러면, 그래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국민 소개령이라고 그러죠. 국민을 소개시키는 거,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제 이야기했다가 별로 호응을 못 얻었는데요.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자신의 그 무능함을 국제적으로도 입증했고, 지금 그 친미 정책의 한미 동맹의 균열도 가져왔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을 당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을 세월호에 태우는, 그래서 지금처럼 피난 훈련도 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은 지금 앞으로 이제 시한이 3개월 남았는데요. 미국에 의한 선제 타격과 순식간에 전쟁은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정화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북한 정권은 괴멸한 상태이고, 이 종북 좌파들의 발언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한 이런 그 숙청 작업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결국 단두대를 만들었던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이 만든 단두대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동북아의 무슨 균형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확실한 그 친미 정책, 그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차후에 있을 이러한 그 문책과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씨는 절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민방공 훈련을 한번 안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언하면은 뭐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왜 세계 제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결국 이러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한반도에서의 비극적인 이런 군사 충돌,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지금이라도 전쟁의 그 발생 위험을 낮추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과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자세를 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항전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절대 북한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결연한 자세를 보여줄 때만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말로 절대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는 전쟁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것보다는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완전히 발본색원에서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자세로 이야기를 할 때만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은 감소합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권은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스탠스, 친중, 종북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한반도의 전쟁이 이렇게 발발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나중에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변변한 국민 대피 훈련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태를 직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꺼이 주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